만약 저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쿠션 익스텐션 포기하고 에르고 모션 시트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2022년형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3,867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95마력에 3.8 가솔린 엔진이 들어옵니다. 엔진 파워는 보시다시피 아주 넉넉하고요. 그것보다 6기통, 진짜 이 시대에 얼마 안 남은 6기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리터당 9km인 극악의 연비와 1년 세금이 98만원이라는 게 좀 맘에 걸리긴 하죠. 물론 디젤 엔진으로 바꿔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원 더 줘야 되고 기통도 4기통, 엔진 마력도 202마력으로 확 떨어집니다. 대신 연비는 리터당 12km로 확 올라가죠. 그래도 요즘 경유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이제 디젤 엔진은 좀 고민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1년 세금은 3.8보다 좀 싼 57만원입니다. 사륜 구동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40만원입니다. 고급차답게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듀얼 클러치 같은 비호감 변속기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둘 다 똑같은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고급차인 만큼 RMDPS를 적용하여 스티어링 조향 감각을 좀 더 쫀쫀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랜저 2.5는 CMDPS입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은 보기엔 좀 불편해 보여도 좀 타다 보면 금방 적응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기어봉 방식보단 깔끔해서 좋고요. 전방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멈춰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시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선 가운데를 달리도록 도와주는 차선 유지 보조, 운전자가 졸아서 차선을 자주 넘어가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어두운 시골길 운행 시 하이빔 켜고 가다가 맞은편에 차가 나타나면 알아서 하이빔 꺼주는 하이빔 보조 등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 기본 적용됩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은 차선을 이탈하거나 후측방 충돌 위험 시 스티어링으로 진동을 주어 경고해주고요. 스마트 크루즈는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전방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방 차량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선 알아서 속도 줄이니까 과속 카메라 찍힐 일 없겠죠. 헤드램프는 이전과는 다르게 기본 등급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밝기도 밝아서 야간 운전 시에 좋더라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앞 유리뿐만 아니라 1열 도어, 2열 도어 전부 적용되어 있어 정숙한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휠은 18인치인데 생긴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이게 이쁜 건지 안 이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거 이쁘진 않습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는 후진 시에 바닥에 빛을 쏘아 주변 사람에게 후진 의사를 알려주며 후방 카메라로 보면 반듯하게 후방 라인이 보여서 주차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루프렉 기본 적용으로 캠핑 용품 올릴 보조 기구 장착이 가능하고요. 기본 계기판은 이제 바늘 계기판이 아닌 디지털 숫자 계기판입니다. 그런데 이거 풀 LCD는 아닙니다. 물론 디지털이라 숫자 보기는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픈 모양이 좀 아쉽죠. 룸미러는 플라스틱 베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참 깔끔하고요. 겨울철 손 시렵지 말라고 스티어링에 손뜨 기능 추가됩니다. 전 좌석 인조 가죽이긴 한데 뭐 신경 안 쓰고 탈 때는 딱히 재질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허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는 럼버 서포트 기능도 추가됩니다. 열선 시트는 앞좌석과 2열 좌석에 적용되어 있으며 여름철 급급한 끈적함을 날려줄 통풍 시트 기능은 앞좌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폴딩이 될 뿐만 아니라 평평하게 눕혀지기 때문에 요즘 차의 필수 요소인 차박을 위한 평탄화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기본 시트 구성이 셋인 7인승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도 편리하게 2열 독립 시트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2열 분할 시트가 앞뒤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뒤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리클라이닝도 되기 때문에 이만한 패밀리카가 없다 싶습니다. 뒷좌석에 아이 3명을 태워야겠다 싶으시면 8인승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3열 시트도 6대서로 폴딩이 되므로 4인 가족이면 그냥 접고 다니면 되고요. 이 역시 뒤로 눕는 리클라이닝이 되어 꼿꼿이 허리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차량 반경 10m 이내에서 원격 시동을 지원하며 미리미리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을 수 있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오토홀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오토 업다운이 되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앞좌석에만 적용되어 있네요. 뒷좌석은 나중에 등급
등급 올라가야만 적용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이번에 12.3인치로 화끈하게 커졌습니다. 하긴 스포티지도 12.3인치인데 펠리세이드가 10.25인치인 건 말이 안 되죠. 블루 링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 시동도 걸 수 있고 미리 목적지를 검색하여 보내놓으면 되니까 운전하기 편합니다. 12.3인치 액정이 있으니 후방 카메라 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큰 차인 만큼 주차 센서는 전방과 후방 둘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패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 천장에 달려 있어서 카드 한 번 꽂으면 다시는 볼 일이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단점입니다. 12.3인치 계기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옵션으로 넣을 수 없게 막아놓은 거죠. 아무리 깡통 등급이라지만 그래도 차값이 3,800만원대인데 이거는 좀 옵션으로라도 넣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계기판을 못 챙겼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도 넣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으려면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프레스티지 간다고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건데요. 가격이 꽤 되더라고요. 이거는 프레스티지 가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 이렇게 큰 차의 휠 크기가 18인치인 건 진짜 좀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라도 19인치 있을까 한번 봤는데 없습니다. 휠을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경고장치. 전에는 한 8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에 묶여 있어서 그냥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는 김에 넣으면 되는 알짜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270만원짜리 에센셜 플러스에 인질로 묶여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넣을 거면 차라리 프레스티지 사고 말지 누가 에센셜 플러스 넣나요? 그러라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4,431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의 옵션 구성을 보면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기본으로 해서 에센셜 플러스의 일부 옵션을 제외하고 200만원어치에 컨비니언스 80만원어치, 2열 통풍 시트 40만원어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44만원이 남는 거죠. 이 244만원이 프레스티지만의 특화 옵션인데요. 일단 에센셜 플러스의 옵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에센셜 플러스가 원래는 270만원인데 제가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나머지 70만원어치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에센셜 플러스에는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필수 옵션이고요. 전진 출차용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평행 주차된 차를 출차할 때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차를 정지시켜 충돌을 막아줍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꽤 많은데 이런 사고를 막아주니 참 좋죠. 그리고 큰 차인 만큼 서라운드 뷰 모니터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른 차면 몰라도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급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후방 출차 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를 막아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있고요. 시트는 전자석,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인조 가죽에 비해 확실히 재질이 좋기는 해요. 스티어링은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그랜저처럼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기능이 연동되는데 부부간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이제 시트 위치뿐만 아니라 스티어링의 위치도 기억을 합니다. 운전석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특히 방석 길이가 길어지는 쿠션 익스텐션 기능으로 하반신이 편해지고요. 운전석 허리 지지대 역시 깊이뿐만 아니라 위아래 높이까지 조절이 되어 좀 더 세밀하게 허리 받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하차 보조 기능 적용으로 차에서 내릴 때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차문을 잠그어 아이들 하차 시 교통사고를 원천 봉쇄해주고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이제 2열 도어까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0만원 상당의 에센셜 플러스고요. 8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에는 전동으로 열리는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됩니다. 하긴 니로나 코나 같은 작은 소형 SUV면 몰라도 펠리세이드 정도 되면 트렁크도 크고 무거워서 파워 테일게이트는 필수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와 있고요. 앞 도어 유리에는 발수가 적용되는데 저는 이거 발수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0만원어치에 2열 통풍 시트가 들어오는데요. 국산차에선 이 2열 통풍 시트 보기 힘들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프레스티지의 244만원어치 특화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꽤 괜찮게 생긴 20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오고요. 사이드 미러 아래 불이 들어와 차에서 내릴 때 물 웅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퍼들램프도 들어옵니다. 계기판은 어설픈 디지털 계기판에서 12.3인치 LCD 계기판으로 바뀌네요. 그래요. 펠리세이드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죠. 우레탄으로 되어 있던 도어 트림에는 인조 가죽이 둘러지고요. 도어 팔걸이에는 바느질도 들어갑니다. 페달은 고무 페달에서 메탈 페달로 바뀌는데 확실히 비가 와도 덜 미끄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에어컨 공조 부분은 터치식 액정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온도 조절은 다이얼이라 쓰는 데는 문제 없고요.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키 2 적용되며 자외선 차단 유리와 레인 센서,
오토 디포그 같은 기능도 기본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프레스티지가 익스클루시브에 비해 뭔가 포기할 수 없는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죠. 하지만 프레스티지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웬걸? 테크 플러스에 또 묶여 있습니다. 뭐 테크 플러스에 크렐 오디오랑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뭐 넣는 김에 같이 넣지 하고 봤는데, 아니 빌트인 캠은 또 왜 여기에 묶여 있죠? 이 빌트인 캠이 한 7-80만원 하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불빵을 넣고 말지 왜 요즘 현대차가 이 빌트인 캠을 못 팔아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가격표 분석할 때마다 갑툭튀하는 이 빌트인 캠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바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변경 기능 쓰실 거면 넣으시고요. 이거 안 쓰실 거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있어도 안 쓰거든요. 그냥 제가 직접 차로 변경하는 게 더 편합니다. 켈리 그래피 등급입니다. 5,069만원이고요. 옵션의 구성을 보면 프레스티지를 기본으로 180만원짜리 컴포트, 테크 플러스의 일부분을 제외해서 130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80만원어치, 주차 보조 시스템 7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차액은 178만원이죠. 이 178만원이 바로 켈리 그래피의 전용 옵션인데요. 일단 컴포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가죽보다 더 좋은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옵니다. 진짜 퀼팅까지 들어가 있어서 고급 외제차 부럽지 않은 실내 재질 챙기고요. 웜 그레이 컬러 선택 시 스티어링에 네이비 블루와 그레이의 투톤 스티어링이 적용되니 투톤 스티어링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웜 그레이 고르시면 됩니다. 이 웜 그레이가 너무 밝아서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래도 막상 고르면 블랙 컬러 시트보다 훨씬 보기 좋은 게 이 웜 그레이입니다. 제 차는 시트가 검은색이라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블랙 컬러는 아무리 봐도 택시 같습니다. 천정과 필러부엔 스웨이드가 적용되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는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시트 포지션과 스티어링 위치, 사이드 미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조절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주행 시 엉덩이와 허리 쿠션을 조절하여 운전자의 피로도도 조절해줍니다. 차에서 내릴 때 뒷좌석 아이 놓고 내리지 말라고 후석 승객 알림 기능 들어오고요. 도어 하단에는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됩니다. 트렁크 턱에도 물건 넣고 뺄 때 상하지 말라고 메탈 플레이트 들어오네요. 뒷좌석 눈부시지 말라고 도어 커튼도 들어오며 저는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제네시스에나 들어가던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펠리세이드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GV80에서 이 에르고 모션 시트 넣으려면 무려 190만원이나 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랑 조수석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들어오긴 하지만 뭐 조수석 에르고 모션 시트랑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에르고 모션 시트 때문에 컴포트를 넣던 켈리 그래피를 오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놀란 부분이 바로 조수석 시트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아이오닉 5처럼 레그레스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조수석 사람이 누워서 갈 때 종아리를 받쳐주는 레그레스트가 올라옵니다. 저는 이번 펠리세이드의 장점 중 최고를 뽑으라면 12.3인치 LCD 계기판이 아니라 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조수석 레그레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허리 지지대가 추가되고요. 운전석에서 쉽게 시트 조절하라고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도 달립니다. 릴렉션 컴포트 기능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시트 벌러덩 누워버리고요. 3열 좌석을 자주 피고 접을 분들을 위해서 파워 폴딩 기능 추가됩니다. 혹시나 3열에 앉을 사람들을 위해 열선 시트까지 추가되네요. 테크 플러스는 원래 200만원이지만 여기서 70만원어치의 빌트인 캠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130만원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옵니다. 차량의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 좌우측 사각지대의 차량 유무까지 보여주니 내비와 계기판 볼 일이 확 줄어들고요. 스피커도 8개에서 12개로 바뀌면서 크렐 오디오로 변경됩니다. 또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와 좀 더 정숙한 실내가 되도록 해주죠. 80만원어치의 현대 스마트 센스엔 전방에 레이더가 추가되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고도화되고요. 고속도로에서 IC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램프를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하죠. 70만원어치의 주차 보조 시스템엔 후방 주차 시 충돌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앞뒤로 넣고 뺄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켈리 그래피에 178만원어치 특화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캘리그래피만의 폭력적인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특히 어설프게 투싼스러웠던 휠이 고급스러운 창살 휠로 바뀌죠. 그래요, 이게 바로 펠리세이드에 걸맞는 휠입니다. 콘솔 커버는 리얼 알루미늄이 되면서 인조 가죽으로 감싸지고요. 콘솔 사이드에는 박음질도 들어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느낌으로 봤을 땐 고급스럽더라고요. 플라스틱 판이었던 스피커 커버도 메탈로 바뀌고요. 밋밋했던 도어 가죽도 퀼팅 패턴의 인조 가죽이니까 확실히 더 고급스럽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이것도 오직 캘리그래피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처럼 실내가 긴 차는 아무래도 룸미러가 잘 안 보이기 마련인데, 이럴 때를 위해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미러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보여서 전 좋더라고요. 시트도 퀼팅이 컴포트의 퀼팅과는 다릅니다. 컴포트의 퀼팅은 단순한 다이아몬드 패턴의 무늬 퀼팅이었다면 캘리그래피의 퀼팅은 엠보싱 패턴의 퀼팅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급 차이가 잘 안 느껴지는데 직접 보면은 제네시스급의 퀼팅 느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레스트는 비행기 좌석 머리 받침대처럼 윙 타입이라서 머리를 고정해 주어 자면서 갈 때 머리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캘리그래피 등급 단점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적용하면 운전석 시트에 레그레스트가 들어오긴 하지만 대신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은 빠집니다. 방석 길이가 늘어나는 기능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분명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키가 183이라 허벅지도 엄청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쿠션 익스텐션으로 허벅지 받쳐주는 게 참 좋았는데, 이게 레그레스트로는 허벅지 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허리나 등 쪽으로는 에르고 모션 시트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허벅지가 허전하니까 뭔가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만약 저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쿠션 익스텐션 포기하고 에르고 모션 시트 고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왜 둘 다 적용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입니다. 이왕 넣는 거 좀 다 넣어주지.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과 옵션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